215쪽에 산 염기를 보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볼 건데 정의하는 기준이 많아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수용액 상태를 봅니다. 물에 녹았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물에 녹았을 때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라는 이온을 내놓으면,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은 수소 이온과 임의의 양이온, 음이온, 염기는 수산화 이온과 임의의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은 대표적인 게 이제 HCl, 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HNO3, 얘는 H 플러스랑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그리고 뭐 황산 H2SO4, 황산은 H 플러스는 2개, 그리고 SO4 E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더, 아세트산 CH3COOH는 CH3COO 마이너스, 그리고 H 플러스. 물론 이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물에 녹았을 때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일단 10만, 이게 10초입니다. 10만.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거 우리가 이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화가 되면 무조건 전기 전도성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전기 전도성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수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지난주에 수소 이온, 산에,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연을 넣는다. 그러면 아연이 2 플러스 되면서 그 다음에 수소를 내놓는데, 아연은 전자 2개를 버릴 거고 수소는 전자 2개를 받을 거니까 하나씩밖에 못 받으니까 2개가 필요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수소 기체가 생긴다고. 그쵸? 단 수소보다 반응을 잘 안 하는 구리나 은 같은 경우는 수소 기체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그쵸? 다른 금속들은 전부 수소 기체가 생기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구리와 은은 수소 기체가 안 생긴다. 넣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게 되면, 책에는 달걀 껍데기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한 특징이에요. 그쵸? 간단하게. 됐죠?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염기. 염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산화 나트륨. 얘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얘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이거는 CA2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2개. 그쵸? 얘는 전자가 하나 많은 상태고 얘는 2개 부족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니까 얘가 염기구나. 얘가 공통적으로 염기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염기의 특성은 공통된 거는 쓴맛입니다. 쓴맛. 비누 이런 게 염기란 말이야. 비누 핥으면 써. 집에서 한번 핥아봐. 그리고 폼클렌저로 세수할 때 비눗물 들어가면 씁쓸하단 말이야. 비눗물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세제들 이런 게 다 집에 가서 먹어보세요. 한 컵씩 먹어봐. 써. 한 컵씩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몰라. 그럼 니 알아서 해.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용액이 전기가 통했다고 해서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 그치? 이건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염기는 금속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니? 산만 반응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탄산칼슘과도 반응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그치?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비누 칠하거나 이러면은 미끌미끌 하잖아. 그렇지? 이게 뭐지? 핸드워시 해도 미끌미끌하고, 걔네가 다 여러분들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겁니다. 근데 약한 단백질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물질들, 묻은 때나 이런 것들, 이물질들 녹이는 걸 한다. 그래서 보통 깨끗하게 하는 뭐라 그럴까? 세제? 용액? 이런 것들은 다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깨끗한 게 뭐 있어? 치약 있잖아. 치약.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거. 치약도 염기성이야. 이게 치약. 됐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치? 네.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할 건데, 자,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할 건데, 산과 염기, 수소를 내놓으면 산이었고 OH-를 내놓으면 염기인데 둘 다 아니면 그냥 중성입니다. 알겠죠? 둘 다 아니면. 자, 근데 봐봐. 무조건 수소를 갖고 있고 무조건 OH를 갖고 있다고 해서 H가 갖고 있으니까 산, OH가 갖고 있으니까 염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NH3야. 씨발 이거 수소 있으니까 산.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 얘 OH 있으니까 염기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얘는 염기입니다. 그럼 이제 씨발 왜?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씨발 OH가 없는데 어떻게 자, 우리가 성질이 뭐라고 했어? 원래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았을 때가 기본 존재 조건이란 말이지. 전제 조건. 물에 녹았을 때 얘는 NH4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OH-를 내놓기 때문에 얘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OH는 없지만, 물질 안에는 OH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고 이게 암모늄 이온인데, 암모늄은 필요 없고요. 암모니아 어딨어? 보통 어딨어? 오줌 냄새 이제 찌린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암모니아란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가면 화장실 청소 엄청 많이 할 건데 화장실에 나는 냄새가 암모니아란 말이야. 조금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그래서 물만 뿌려도 깨끗해지진 않지만 냄새는 없어집니다. 암모니아 잔뜩 있는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는 화장실에 물만 뿌려도 냄새는 조질 수 있어요. 냄새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소변 보러 가면은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기 앞에 이제 센서나 이제 누르는 거 있잖아. 물 누르는 거. 그 센서 있는 화장실,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냄새가 안 나. 왜냐면 소변 넣는 동안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좀 고급진 식당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기에 이제 얼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본 적 있어 혹시? 네. 소변기 안에 얼음 있는 거. 그게 이 원리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냥 굳이 있어 보이려고 거의 얼음 넣는 거 아니다.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위에 그 CH5OH는 물에다 넣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다른 거야. 이건 화학 원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OH 씨발 염기를 만든다. H 보니까 씨발 산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얘는 염기입니다. 어차피 이건 잘 안 나올 건데 얘는 중요해요. 얘는 염기. 자, 다시 넘어와서 이론이 많진 않아. 산염기 중화 반응은 이제 화원에서는 되게 이제 복잡한데 여기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지시약으로 처음에 구분을 할 겁니다. 지시약.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색입니다. 무색이라는 건 그냥 투명한 색깔, 우리 정수기 물 색깔. 자, 페놀프탈레인을 떨구면 산성과 중성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색입니다. 투명한 색이고요. 염기성에 떨구면 그 색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자, 메틸 오렌지라는 게 있어. 메틸 오렌지는 산에서는 빨간색이고 염기에서는 노란색입니다. 그럼 둘 사이의 색깔 주황색이 이제 중성인데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이걸 빨간색으로 설명하는 학교도 있어. 왜냐면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오렌지 색깔이 아니라 그냥 되게 빨간빛에 가까운 오렌지이기 때문에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학교 수업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BTB가 제일 많이 나와. BTB는 산에서는 노란색이고 염기에서는 파란색이고 중성에서는 이제 초록색입니다.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완벽하게 다르죠. 그래서 얘가 많이 나와요. BTB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BTB가. 자, 그 다음에 천연지시약이라는 걸 배우는데 천연지시약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걸 외우면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장미 엑기스라든지 양배추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보통은 산에서 붉은색 계열을 나타내고 염기에서는 푸른색 계열 또는 초록색 계열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유인물 주면 그거 외우시면 돼요. 됐죠? 네. 어렵지 않지? 그냥 외우는 거야 지금. 그치? 이거 어렵지 않아요. 확실히 파악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위에다 그냥 할게요. 자,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바뀌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색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부어봐야 안 바뀌어 색은. 그쵸? 마찬가지로 빨간색에 염기성 용액을 부어봐야 안 바뀝니다. 알겠어요? 다시. 빨간색에 산성 용액을 부어봐야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에 예를 들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담았다 뺍니다. KNO3. 그래서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자, 여기 이렇게 실을 놨어. 어떤 실을 놓을 거냐? 염산에 담갔다 뺀 실을 여기다 이렇게 놔을 겁니다. 그리고 전극을 걸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 얘는 양이온이니까 음이온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양이온 K 플러스 있으니까 칼륨 이온도 이동을 할 거고, 그럼 Cl-는 양이온이 음이온이니까 이제 플러스 극으로, 그다음에 NO3-도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수소 이온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빨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AB다. 근데 왼쪽이 빨갛게 됐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극이구나. 이렇게 찾는 것도 돼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전혀 씨발 어려운 게 없다. 이 녀석의 역할은 전해질입니다. 리트머스를 왜 담갔다 빼냐? 이온의 이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이동을 잘 움직여라, 빨리빨리 움직여라 라고 해서 있는 물질이고, 얘네도 양이온, 음이온은 각각의 전극에 이동을 합니다. 알겠죠? 영향을 받아서. 대신 이제 색깔을 관여하는 건 요거. 잠깐 하나 더. 마찬가지로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수용액에 담갔다 빼고, 여기에 만약에 뭐 NaCl, NaOH 요 수용액에 담갔다 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담갔다 뺀 녀석을 놔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 만약에 근데 AB라고 합시다. 근데 씨발 이쪽이 왼쪽이 파랗게 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OH 때문에 변한 거니까 얘가 A가 플러스 극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음이온은 당연히 왼쪽이니까 여기 NO3-도 이동을 할 거고, 그럼 이제 B는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이니까 얘는 Na 플러스나 K 플러스 양이온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어?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금 뭐 무슨 공식을 한 것도 아니고 화학식을 존나 어려운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실험 잠깐 본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pH로 볼 건데 pH는 일단 숫자로 보면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1부터 14까지. pH가 7인 용액이 중성이에요. pH가 7인 용액이. 그리고 1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산성이 강한 거고 14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염기성이 강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pH가 뭐 2짜리와 3짜리가 있으면 이렇게는 10배 강한 산이에요. 얘가 얘보다 10배 강한 겁니다. 얘도 그럼 여기 다가 있으면 10배니까 pH 2와 4는 총 100배인 거죠. 그쵸? 존나 센 겁니다. 그쵸? 존나 센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강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pH는 뭐 수소 이온의 농도에 반비례한다 해서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관심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고. 로그는 뭐 지수 로그 함수 할 때 그때 한 보세요. 수학신경 도 배우나? 자연 로그 이런 것도 배우니? 아니 저희 아직 그런 거. 애들 아직 안 배우나? 아, 씨발. 깜짝 놀랐다, 진짜. 근데 생각보다 나는 지수 로그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 지수 로그는. 그러니까 오히려 도형은 좋아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삼각형 합동 닮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재밌게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서부터는 물론 수학이 우리 때랑 조금 다르지만 들어서면서는 도형은 쉬워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 차라리 아싸리 그냥 계산하는 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수로그는 오롯이 계산이잖아.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건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학의 꽃은 미적이기 때문에 미적을 하면 존나 재밌습니다. 깜짝 놀랐다 진짜. 대학교에서도 미적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긴 드럽게 신기해.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요 곡선의 그래프를 이 곡선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무책임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잘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생길 건데 그럼 이걸 되게 잘게 짜지면 요 사각형과 요 밑에 면적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걸 되게 크게 그린 거고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거에 한 10,000분의 1로 되면은 엄청 작은 거잖아. 차이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각형들이 모여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 씨발 존나 신기한 거야. 그리고 얘를 돌린대. 이제는 얘를 돌린대 갑자기. 그러면 요렇게 생긴 뭐 요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꽃갈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요거의 부피도 구하래. 그럼 같은 원리지. 원기 중에 부피를 쭉 더하면 요거는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원리는 알겠어, 씨발.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돌리면은 이렇게 된 항아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 항아리에 뭘 구할 수 있어? 부피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배웁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저렇게 네모로 나눠서 하는 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걸 안 하고 적분을 한대. 이게 원래 적분의 기본이거든. 이걸 안 한대.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 학원에서는 다 아니 안 해.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요거는 미적분 선택을 해야 배운다고 들었던 것 같아. 원래는 미적분 처음 시작할 때도 이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적분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외워 이렇게 한대. 그럼 미분이 이거잖아. 미분 배웠어? 네. 미분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 세제곱이야. 그럼 미분하면 요게 내려오고 이제 x가 되고 차수가 하나 낮아지는 게 미분이거든. 결국엔 차수를 낮추는 걸. 그럼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분구조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좀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를 뭐 그냥 공식을 외운댔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희한한 거 다 있었어. 우리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하면 재밌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미분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응? 어떻게 미분을 못하셨는데 수학 선생님? 누가? 선생님. 나? 네. 내가 왜 미분을 못해? 아까 전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처음 배웠을 때 그러니까 한 번 깨우치면
잘해. 되게 재밌어. 잘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구분모집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적분이 인테그랄 이렇게 기호가 나오거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뭐 이런 게 있어. 씨발. 씨발.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다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미적분만 한 3-4번 했던 것 같아. 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구분구적 이런 거잖아. 미적분 배우고 아까 했던 구분구적 배우고 적분법을 배우면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따로거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근데 그냥 이거 꼴랑 이렇게 배우면 쉬워. 이건 쉬워. 이건 할만해. 이건 쉽거든. 이게 어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걸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건 쉬워 지금. 할만해. 외워도 됩니다. 수학생이 들으면 좀 그럴래. 아무튼. 나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학은 아니 생각해봐.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야. 그럼 많이 푼 애들이 잘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렇잖아. 수학은 오래 많이 푼 애들이 잘하잖아. 아니야? 니네 친구들 중에서 수학 그냥 한두 번 그냥 책 한 번 훑어보고 잘하는 새끼들 있어? 아니. 없어. 그럼 맞잖아. 암기 과목이. 아니 근데 유형이 그게 익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이 방식을 외운 거지 자기가. 그래서 이 풀이가 이 정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야. 내가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 마찬가지야. 유형들이 되게 많은데 난 많이 가르치잖아. 많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똑같다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다 암기 과목 아니야? 그렇게 보면 다 암기 과목. 다 암기 과목이야. 그러니까 다 암기 과목이니까 수능을 못 보는 새끼들은 이상한 거야. 다 암기 과목이잖아. 이거 재수생 커뮤니티에 올려. 올려도 돼. 나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들 뭐 하고 있냐고. 그렇잖아. 그냥 논 거야. 그냥 막말로 과탐 성적이 안 나온 새끼들은 다 논 거야 그냥. 말이 안 돼. 자, 다시 넘어와서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그 218페이지인가 넘어가. 218페이지 위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얘기인데 요거까지 하고 잠깐 하실게요. 얘는 뭐였지? 자, 대기 중에 CO2가 많아져. 대기 중에 CO2가 많아져. 근데 대기 중에 CO2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해수에 녹는단 말이야. 물에 녹아요.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있냐면 H2CO3라는 형태.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결론만 들으면 돼요. 네. 이 형태로 존재하는 얘가 수용액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온화돼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탄산수소이온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탄산이온과 수소이온 이렇게 있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결국에는 물 속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야? 산이야, 염기야? 뭐가 많아? 지금 수소가 있잖아. 수소 있으면 무조건 산이야. 그러니까 바다가 산이 돼버린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버리면. 이게 뭐야? 얘네 잘 먹는 거 탄산. 탄산이 지금 이 원리야. 알겠니? 탄산이 이 원리. 그러면 아까 산이랑 뭐가? 탄산, 칼슘이랑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산이 식초야. 대표적인 산이 식초란 말이야. 뭐 강한 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이 식초야. 자, 컵에다 식초를 담고 계란을 넣어. 그러면 이 계란이 녹아, 이 식초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계란 먹으면은 안에 이제 하얀 막 있죠. 막. 껍질 까다 보면. 그 막을 제외하고 그 밖에 딱딱한 그 껍질이 녹아. 녹아, 걔가. 자. 그러니까 달걀 껍질에 그만큼 녹이는데 탄산칼슘의 대표적인 게 달걀 껍데기도 있지만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이고 산호도 탄산칼슘입니다. 산호도.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달걀 껍데기를 조졌어. 그럼 달걀을 괴롭힌 거잖아. 그치? 달걀 조진 거란 말이야. 그럼 조개 껍데기를 조졌다는 얘기야. 바닷물이 조개 껍데기를 조졌다고. 그럼 조개가 잘 살아? 안 살아. 뭐 조개구이 먹을 수가 없어. 씨발. 응? 산호. 바다가 산성이어서 산호를 조져. 산호가 뭔데? 물고기 아파트야.
물고기 아파트 조진 거란 말이야. 야, 내가 니네 집 부셨어. 너 살아? 못 살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생태계가 안 좋아지지. 그럼 봐봐. 그럼 또 씨발 이산화도 늘어났지 지금. 그러니까 또 산성되는 거야. 계속 씨발 죽어나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여기니? 그럼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산호를 조지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알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중화 반응 봅시다. 중화 반응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틀려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간단해.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입니다. 결과는 상관없어요. 결과는 이 결과가 산이든 염기든 아니면 중성이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과 염기. 이게 이런 거야. 소금물 존나 많이랑 설탕물을 섞었어. 근데 존나 짜. 어쨌든 섞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이 하는 거라고. 설탕물 존나 많이랑 소금을 존나 조금 넣어. 어쨌든 섞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산 존나 많이랑 염기 조금이야. 그럼 산성일 거 아니야. 염기 존나 많이랑 산 조금이야. 그래서 염기일 거 아니니. 그렇죠? 근데 5대5로 섞으면 대충 뭐 중성 될 거고. 그죠? 대충. 자, 그러면 산은 수소와 이제 임의의 음이온, 염기는 양이온과 이제 수산화이온, 음이온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결합을 할 건데. 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합치면 뭐야? H2O죠? 그쵸? 근데 화학 반응이라는 게 결국엔 짝꿍박국이라는 말이야. 그치? 화학 반응은 결국엔 짝꿍박국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산과 염기가 합쳐지면 수소와 수산화이온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조건 생겨요. 그쵸? 물이 무조건 생겨. 그 다음에 그럼 얘네 둘이 만날 거야. BA라는 게 생깁니다. 이걸 염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다 물속이란 말이야. 물에 섞은 상태. 그치? 이것도 다 물에 섞은 상태라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얘네가 실질적으로는 얘 이온 상태로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이 물속에서. 그리고 열이 생겨요.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 그럼 당연히 열이 생기니까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용액의 온도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이거 실험을 해보면. 여기 실험해보면 염산이랑 수산화수를 부으면 온도가 실제로 올라가요. 좀 많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은 무조건 생기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반응했다 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알짜 이온 반응식. 됐어요? 알짜 이온 반응식. 그럼 얘네 요 두 개는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은 A-와 B 플러스는 여전히 B 플러스 A-로 그대로 존재하죠. 그렇죠? 이거는 딱히 뭘 한 게 아니다. 그래서 B 플러스 A- 그대로 반응 전 상태 그대로 반응 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됐죠?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잘 봐봐. 예를 들면 수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있는 수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에 내가 이제 염산을 넣을 거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산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요 H 플러스랑 요 OH는 반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H2O가 이렇게 있을 거고 OH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NA도 그대로 남아있겠죠. 아무 짓도 안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CL도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니? 아니지? 자, 여기에 내가 다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염산을 넣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반응을 하겠지.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있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물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Na 두 개 있고 그리고 CL은 원래 있던 거 하나, 내가 새로 넣어준 거 하나. 그쵸?
이거 했니? 아니죠? 자, OH가 있으니까 얘는 현재 염기성이고요. 당연히 OH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고, 이거는 OH도 없고 H도 없으니까 이게 중성입니다. 그쵸? 중성.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넣어. H 플러스 CL만 이거를 또 넣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H2O는 원래 2개 있던 거, 그리고 Na 플러스도 원래 2개 있었죠. CL도 원래 2개 있었고, 넣어주면 CL 하나 더 생길 거고 H 플러스도 있겠지. 그치? 반응할 거 없으니까. 그럼 이때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지. 이게 어렵냐고. 자,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났으니까 이거는 중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염기성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 소금물 졸라만이랑 설탕 쬐끔 넣으면 그냥 소금물이잖아, 그렇죠? 자, 염기에다가 산을 섞었어? 마찬가지 중화 반응이야. 근데 이제 중성이 됐죠? 그럼 중성과 산이 만나면 이건 중화가 아닌 거야. 됐어? 무조건 염기와 산이 만나야 중화 반응입니다. 그렇죠? 염기와 산이. 자, 그럼 봐보자. 이걸로 보면 나트륨은 양이 일정하지. 원래 양 그대로 갈 거 아니야. 반응을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반응을 안 하는 애가 또 있어. CL-. 얘는 처음에 비커에는 없었는데 그 중에는 넣는 족족 생기지. 반응을 안 하고 계속 넣어줄 거니까. 그쵸? 자, OH-는 어때? 원래 2개 있었어. 근데 넣을 때마다 점점 반응해서 없어지지. 그쵸? 얘는 쭉 없어져서 결국엔 0이 됩니다. 그쵸? 자, 수소이온은 원래는 없었지. 왜? 넣는 족족 반응을 하니까 얘가 없었어. 그러다가 OH가 0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가 생겼지.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네. 요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이야, 이제.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보면, 자, 이거 넣어준 HCl의 양이 될 거고, 이거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면 A, B, C, D라고 한다면 A, B, C, 뭐 D 이렇게 해서 그리고 C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시점,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무조건 중성이 되고 이거를 중화점 또는 중성이 됐다는 건 완전 중화됐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완전 중화. 됐니? 네, 여기까지. 자, 열은 만들어지는 H2O의 수에 비례합니다. H2O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만큼 중화 반응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잘 봐봐. H2O 2개 있고 H2O 2개 있어. 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열은 같아. 알겠니? 갖고 있는 열은 같은 거야. 근데 온도는 이게 높은 거라고. 왜? 얘는 양이 많잖아.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넣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이 더 많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반대로 그려져 있어. HCl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뭐 D, B, A 이렇게 돼 있다. 이때는 얘는 전도도입니다. 이온이 많아야 전기가 잘 흘러. 이온이 많아야. 근데 중성인 상태에서는 생각해봐. 중성인 상태에서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없지. 그러니까 이온이 벌써 2가지 종류가 다 없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이온수가 제일 적어요. 그니? 다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적어. 단위 부피당. 알겠니?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고 씨발 이것도 이온이 4개고 응? 얘는 이온이 6개인데 얘도 이온이 4개고 이온 4개고 다 씨발 이온이 4개인데 왜 여기 전기가 안 통하냐 이러면 안 돼. 알겠니? 얘는 양이 많아. 양이 많은 상태에서 4개인 거야. 알겠죠? 요거. 그리고 무조건 꼭지점이 그냥 중성이에요. 선생님 산성일 수도 있지. 아니 그냥 무조건 중성이야. 알겠죠? 무조건 정확하게 사는 거죠. 무조건. 됐어요? 네. 그래서 교재를 하나 넘겨보시면 교재를
220페이지 220페이지 잠깐 보시면 220페이지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인데 자 제산제는 속 쓰릴 때 먹는 겁니다. 속 쓰릴 때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 쓰릴 때 아니면 니네가 계속 굶어 그럼 위에 음식물이 없겠죠? 그래서 위산이 그대로 위에 다이렉트로 닿으면 이제 위산 이게 속이 쓰려요. 그래서 그때 제산제를 먹는 겁니다. 산이 산성이니까 당연히 이제 제산제는 염기성이 되겠죠. 생선 비린내 횟집 가면은 생선 옆에 레몬 줍니다. 레몬 슬라이스 해서 그 레몬 짜서 먹죠. 그래서 회 비린내가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고요. 레몬즙이 이제 산성이다. 산성에다 뭐 호수나 토양 산성 됐다며 그래서 염기성에 석회가루를 뿌려주는 거고 치약 충치의 어떤 성분 그런 게 산성이래요. 그래서 염기성인 치약으로 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황 얘는 물과 섞여서 산성이 됩니다. 이산화황이 많이 나오면 산성비 내려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염기성인 석회석을 뿌리는 거고 뿌리오박테리아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얘는. 그래서 얘는 뿌리오박테리아는 산성화된 토양을 한번 중화시킨다. 뿌리오박테리아가 뭐 염기성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거는 문제를 좀 이따 풀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221페이지 요거 그냥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 자 물금류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다. 산에다가 금속을 넣었다. 그러면 수소기체라고 얘기했죠. 수소기체. 자 산과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요거 산은 수소이온 때문에 염기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렇죠? 자 3번에 1번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용한다. 맞죠? 그렇잖아. 수소가 양이온이니까 수소이온과 음이온. 염기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염기는. 자 2번 산에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산소 아니죠. 수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올 거야. 이게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수소. 3번 염기 수용액이 손에 묻으면 미끈거린다. 그쵸?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4번 염기 수용액은 붉은색을 푸르게. 그쵸? 맞습니다. 붉은색을 푸르게.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BTB를 떨구면 염산, 산이니까 BTB는 노란색. 수산화, 염기니까 BTB는 파란색.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는 겁니다.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 노초파. 이렇게. 자 5번에 1번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생성된다. 네. 2번 물이 생길 때 수소와 수산화이온은 1대1이다. 그쵸? H와 OH 하나씩 반응해서 H2O. 자 3번 지시학의 변화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없다. 네. 확인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되지.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BTB는 노초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BTB를 넣으면 파란색인 거야. 근데 염산을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중성이 됐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6번에는 중화열이죠. 중화열. 7번에 1번 속이 쓰릴 때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염기성 물질인 제산제를 복용한다. 2번에는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석회가루를 뿌린다. 그 다음에 3번은 벌에 쏘였을 때는 상처 부위에 암모니아를 바르는 겁니다. 여기냐? 여기 산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안 했지만 하나는 탄산이고요. 여러분들 그 음료수 먹는 거 탄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벌레의 산인 폼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폼산이 이제 벌레의 산이니까 벌레에 많이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물리면 말벌 이런 거에 한번 쏘이면 뒤지기 아픈 이유가 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도 이유가 됩니다. 물론 딱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벌집 건드려서 벌에 많이 쏘이면 응급실 갑니다. 이게 뭐 그 독 때문에 그 폼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벌의 독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고 이래가지고 응급실을 가요. 내가 실제로 예전에 과외하던 아버님이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산에 가셨다가 잘못 이렇게 건드리셔서 벌에 많이 쏘이셔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 근데 실제로 얼굴을 뵀는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상하셨더라고. 얼마나 만약에 그게 잘못되셨으면 이게 얼마나 좀 억울하냐. 벌에 많이 쏘여서 만약에 잘못되신 거면 좀 억울하잖아.
어쨌든 벌레에 물렸을 때는 산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염기성 그 벌레 물린 약이 다 암모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버물린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 뒤에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